아주 재빠르게 의문의 변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의에서 의문의 개념과 의문의 교별하는 것을 조금 간단한 자음 체계표와 모음, 단모음 체계표로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라도 그 영상을 보고 오지 바로 여기로 오신 분들은 뭐 보셔도 상관없겠지만, 아, 나는 의문이 뭘까요? 인생은 뭘까요? 라는 것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의문의 변동 왜 일어나냐? 변동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교체, 첨가, 축약, 탈락. 그 중에서 저는 교체를 할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교체밖에 할 시간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축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교체를 할 거예요. 제 맘입니다. 네, 그리고 시작해볼게요. 먼저 의문의 변동을 공부하기 전에 의문의 변동 도대체 왜 해야 되냐, 내가 왜 배워야 되냐, 뭐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들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배워야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최대한 자세하려 노력할 정도로 아무튼 빨리 시작해볼게요. 변동이 왜 이러느냐. 첫 번째,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발음의 편이 뭐냐, 예를 들어서 굿이가 있다. 굿이 우리가 평상시에 굿이라고 발음하나요? 얘들아, 굿이 우리 그거 해야 되니? 라는 말을 할 때 굿이라고 발음하나요? 아니죠. 굳이라고 발음하죠. 얘들아, 굳이 그거 해야 되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저처럼 1년 더 합니다. 그렇지 마시고, 아무튼 의문의 변동은 크게 발음의 평이야 소리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의문을 통해서 발음을 하는데 굿이라고 발음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발음해보자 라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발음은 불편하지 않다. 그렇지만 의문의 가장 본질이 뭐냐, 말의 뜻을 구별해줘야 되는데 말의 뜻이 구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명확하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다. 그러니까 변동을 통해서 의문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 두 번째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말이 조금 빠르죠?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릴렉스 갈게요. 의문의 교체에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또 아까 발음의 평이와 소리의 명확성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여기 제가 이 화라는 글자 이렇게 형광펜을 친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뭐화 된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그 성질이 아니었던 것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그 다른 성질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해보면은 not A가 A로 된다는 뜻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음화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비음이 아니었던 게 이 의문의 변동을 통해서 비음이 된다. 따라서 이 비음이 되는 것은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음 체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정리를 해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 비음화, 유음화, 국유음화 땡땡땡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발음의 편의, 그러니까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변동이고, 이 경음화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좀 다르게, 나는 발음은 뭐 상관없다, 일단 표현부터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야 했다 라는 의미로 변동이 이루어진 게 경음화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냐, 우리 한국말은 기본적으로 이 마지막 자음이죠. 자음에 한 가지 음음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 음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한 가지 음은 조금 너무 미묘한 표현이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우리나라 자음 발음할 때, 표기할 때는 상관없이 발음할 때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가지 음운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는 단어도 악이라고 표현이 되고, 박이라는 단어도 박이라고 표현이 되죠. 물론 이게 발음할 때는 발음이 동일해서 잘 헷갈리지가 않는데, 실제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한 글자 기역으로만 포기가 된다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되고, 제가 여기다 살짝 쓴 것은 살짝 확대할게요. 살짝 확대하면 요 쌍기역, 기역, 얘네들 피읍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가 발음할 때는 요 3가지밖에 발음될 수 없다 라는 뜻으로 적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교체와 탈락을 잘 구분하고 연음에 주의해야 되는 건데, 이 교체와 탈락을 잘 구분하자는 의미는, 우리가 기역, 시옷, 그리고 쌍기역이라는 음운이 있죠. 그런데 얘는 기역으로 변하면은 교체된 거고, 기역, 시옷이 기역으로 변하면 탈락된 거예요. 그 이유는 쌍자음은 음운을 하나라고 치고, 얘는 음운 2개가 결합된
겹자음이라고 하죠. 라고 보기 때문에 두 개가 사실은 음운의 개수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고 저도 굉장히 좀 헷갈렸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연음에 주의하자는 건데 제가 옆에 살짝 예시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시가 있고 옷 안 일거가 있는데 여기서 옷 안은 얘는 오시로 발음되고 얘는 오단으로 발음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한 즉슨 얘는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된 다음에 연음이 된 건데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보다는 바로 연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준비할 때 얘네가 연음이 되었다면 어떤 방식을 거쳐 연음이 되었는지를 알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사용되었는가 사용되지 않았는가를 구별하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조금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음 비음화로 넘어갈게요. 비음화의 개념은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이형, 니은, 미음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시를 들었죠. 제가 밥물을 밥물로 발음하죠. 밥물, 밥물. 이유는 당연히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밥물, 밥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밥물로 하는데 굳이 근데 왜 얘가 이음으로 가고 디귿은 니은으로 발음해야 하고 비음은 미음으로 발음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물론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새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물론 궁금하실 거예요. 자, 파열은 기역, 디귿, 비읍 여기 있어요. 그리고 비음화를 만나면 비음이 돼야 되죠.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되는가? 당연히 발음 편의를 위해서는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는 게 좀 더 발음 편하겠죠. 그렇지만 밑에 적었듯이 좋은 위치에 맞출 변동하면 조금 더 발음하기 어때요? 편하죠. 왜냐면 좋은 위치가 같은 상황에서 비음화가 되는 거니까 굳이 뭐 다른 좋은 위치 막 입술 소리인데 막 연예인 입장 소리 가서 막 발음하고 막 그러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음화를 될 때도 기역, 디귿, 비읍은 각각의 좋은 위치에 따라서 같이 맞춰 비음되는구나. 따라서 기역이 이응으로 비음화되고 디귿도 니은으로 비음화되고 입술도 비읍이 미음에서 비음화되는 것은 바로 이 발음의 편이라는 원칙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음화로 넘어갈게요. 유음화는 더 쉬워요.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현상인데 이것 역시 발음의 편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라나 칼날 같은 경우에는 표기상으로 신라, 칼날이지만 칼날이지만 우리 발음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죠. 뭐 신라, 칼날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것도 역시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발음이 된다. 그렇지만 왜 니은이 리을로 변해질까? 자 봅시다. 혀끝 소리는 비음화를 통해서 디귿, 다른 비음화가 아닌 것들이 비음화가 되었습니다. 비음이 아닌 것들이 비음화가 됐죠. 그렇지만 리을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변하기 위해서는 니은이 리을로 변하면 얼마나 편해요. 좋은 위치에서 똑같고 그러니까 좀 더 발음의 편의성도 지키고 좋은 위치에 따라서 변동하니까 굉장히 일석이조. 그쵸? 아우말 대잔치. 그쵸? 죄송합니다. 국의 음화 가겠습니다. 국의 음화는 끝소리가 디귿과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바음 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 시에 디귿 티읕이 국의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형상을 말합니다. 다시 예를 보겠습니다. 디귿 티읕이 예를 들어 굿이라는 걸 써볼게요. 굿이 발음하려면 디귿이 어디로 가요? 이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응으로 가려면 너무 멀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발음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유사점이 있는 지읒으로 발음합니다. 굳이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한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굿이에서 이가 형식 형태소잖아요. 형식 형태소. 그쵸? 형식 형태소. 그렇기 때문에 이 굳이에서 발음이 국의 음화로 되는 이유는 끝소리가 디귿이고 모음 이와 결합한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예외를 하나 적어놨는데 숫을 예외라기보다는 이게 아닌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 숫을은 숫을이 아닌 이유가 얘는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결합된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기에서 혹시라도 나오면은 아니구나. 왜냐? 국의음화는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모음으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음화 볼게요. 경음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변동과 다른 점은 얘들은 표현의 명확성을 좀 더 중요시 여겼다.
예를 들어 신고를 봅시다. 신고를 좀 더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오로 발음하는 게 신고보다는 굉장히 좀 더 편하겠죠. 그렇지만 신고를 택한 이유는 신오가 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거 신호? 신호? 새신을 신호? 신오가?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고라고 경음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음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나서 된소리가 되는 경우와 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나서 된소리가 되는 경우, 그리고 관형사형 을이 뒷자리 그드 브스지를 만나서 된소리가 되는 경우인데, 사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보기보다는 발음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하긴 하죠. 국밥, 물론 얘네 둘 다 안울림 소리인 거 알긴 아는데 발음해도 다 국밥으로 발음하죠. 국밥으로 발음합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국밥으로 발음하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국밥으로 하죠. 그쵸? 신고, 얘들아 이 신발 신고 가자 라고 하진 않죠. 신고 가자 라는 식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제 설명 너무 못한다 진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제 촬영을 지금 한 10번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첫 영상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찍고 싶고 더 열심히 찍고 싶은데 사람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좀 더 준비를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설 모음하인데, 전설 모음하는 뭐냐? 전설 모음이 아닌데 전설 모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모음 역행 동화라고 하는데,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 자신 알라. 이따가 할 거였는데 갑자기 펴놨네요. 제가. 자, 전설 모음화는 전설 모음이 아닌 게 전설 모음화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기를 발음할 때 우리가 괴기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고기가 원순 후설 모음이지만 괴기는 전설 원순 모음이기 때문에 혀의 위치가 앞으로 이동하는 전설 모음화, 이 모음 역행 동화가 된다. 역행이란 것은 뒤에서 앞으로 그 발음에 영향을 주어서 변동이 되는 이유 것이고요. 다른 단어가 있으면 어미를 에미라고 발음하는 것도 이 전설 모음화 때문인데, 어는 후설 모음에서 평순 이런 위치에 있지만 에는 전설 모음에서 평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같은 대신에 혀의 앞뒤에 따라 달라지는 이 변동을 우리가 전설 모음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가 많죠?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설 모음화까지 봤는데 두음 법칙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 물론 수험생이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따진 것도 참 이상한데 일단 해볼게요. 노인, 연세는 연세, 그래 연세, 네 연세가 있죠. 한자어는 원래 로인과 연세로 발음해야 하는데 얘는 노로 발음하고 얘는 이응 연세로 발음하잖아요. 이렇듯 앞 글자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고 니은이 이응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이 두음 법칙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는 그냥 음운이 다른 음운을 교체된 반면에 얘는 니은이 음가가 없는 이렇게 된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탈락이라고 본다. 물론 얘도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이 앞부분에 요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는 조금 더 요 부분에 조금 뭔가 좀 더 마음을 좀 더 깊게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간다 해가지고 음운의 변동 파트를 끝냈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조금 부족한 점도 많고 되게 서툴렀을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고 또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